네, 현재 양시장이 상승은 하고 있는데요. 그 탄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장 초반에 강한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이 조금 더 중요한 그런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선택은 어떤 종목일지 스타캐치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증권통통에서 보실 텐데요. 먼저 순위로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1위부터 10위권까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대형주와 지수에 대한 확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1위의 삼성전자 보시면요. 외국인의 수급이 3거래일째 들어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도 이렇게 지수가 그래도 견고한 모습은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은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뺏겼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금리 대부분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약간 주목을 받게 되면서 2% 정도의 상승 탄력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2위에는 카카오가 있는데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순위권에 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 따라서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결국에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의 힘이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 정도로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확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뉴욕 증시 좀 살펴보시면 3위와 9위 각각 다우산업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론이 부각이 됐고요. 결국에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 12월에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11월에는 거의 자이언트 스텝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다만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부각이 됐다가 빅 스텝 정도로 약간의 이런 속도 조절론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렇게 뉴욕 증시도 한꺼번에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 대한 확인도 역시나 7위권에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코스피가 탄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1%채 되지 않는 상승 탄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도 보시면 4위에 MK전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5위의 포스코케미칼. 네, 포스코케미칼의 이런 주가 흐름도 상당히 괜찮죠. 오늘 3분기 실적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포스코케미칼 3분기 매출액 1조 533억 원으로 1조 원을 넘겼고요. 지난해 동기와 대비했을 때 매출은 108.6%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도 818억 원을 기록했는데 무려 같은 기간 160%가량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최근에 양극재 공급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신라젠도 오늘은 다시 한번 조회상위 리스트에 오르는데 3거래일 만에 상승하고 있고요. 8위에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10위권에는 코맥스까지 두 종목 함께 더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조회상위 리스트에는 이렇게 빨간불이 좀 가득했고요. 다음으로 관심상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보시면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1위와 2위에 보시면 조회상위에도 올라와 있었던 MK전자와 코맥스가 함께 관심상위 리스트에 올라와 있겠습니다. 네,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다른 조금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이 중견기업들을 소개하는 중견말리라는 프로가 방영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코맥스와 MK전자가 함께 좀 소개가 됐습니다. 이런 영향도 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홈 솔루션이나 시큐리티 서비스, 대체적으로 CCTV 관련 종목으로 엮이기도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MK전자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소재 기업입니다. 본딩 와이어 그리고 솔더볼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3위에는 대형주인 카카오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심상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 알 수 있고요.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회상위에서 보셨던 에코프로비엠과 아래쪽으로 포스코케미칼 나란히 4위와 6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네, 5위에는 샤페론이 있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었죠. 오늘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대 이상의 내림세로 집계가 됩니다. 네, 7위에는 하나솔루션이 있는데 태양광 쪽이라기보다는 최근에 회사채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겠고요. 8위에는 G2파워, 이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수주설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던 원전 관련 종목이죠. 추가적으로 오름세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네옴시티 관련 종목이라든지 일회용품 관련해서 세아특수관과 삼룡물산 역시나 부위와 10위권에 오르면서 관심상위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 봤는데 특징주들 3가지 뽑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라젠이고요. 신라젠이 본업으로 가치를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이 바실리아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항암제 후보 물질의 임상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향한다는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이 신라젠은 주요 연구진이 다음 달 초에 스위스 바실리아를 찾아서 BAL0891이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후보 물질은 지난달 신라젠이 바실리아로부터 총 3억 3,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4,817억 원에 도입한 항암제 후보 물질인데요. 이 김재경 신라젠 대표이사 역시나 미국 사이트에서 연내 임상 시작을 계획 중이라면서 국내에서도 임상 기관과 논의를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내년 2개 사이트에서 임상을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 물질을 도입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신라젠이 거래 재개를 하기 위해서 개선 기간 주요 과제로 꼽힌 신규 파이프라인이라는 이 퍼즐 조각을 완성한 핵심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신라젠의 거래 재개의 원동력이자 이제 갖고 있는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젠은 앞으로도 이 개발 진척을 위해서 최우선 단기 목표로 삼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거래 재개를 통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신호탄을 쏜 만큼 신약 개발 기업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일봉으로 보시면 거래 재개 이후에 주가 변동성 계속 크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거래 재개일인 13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바로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 관측이 됐었고요. 네, 3일째까지 살짝 오르다가 이후 18일에 대폭 하락으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했지만 3거래일 만인 오늘은 반등 흐름이 다시 한번 관측되면서 현재는 2% 정도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최근에 회사채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어 있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에 기관의 평가 손실 우려가 커지는 거고 이 발행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늘게 되면서 회사채 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의 경우에도 미매각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름에 좀 불을 얻는 격인 이 레고랜드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자금 경색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량 회사채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G U+가 좀 있었습니다. 2,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수요 예측을 실행했는데 1,000억 원어치의 유효 주문만 받고 500억 원의 미매각이 발생을 했습니다. 팔리지 않는 회사채는 결국 주관사가 좀 떠안게 되고요. 특히나 800억 원 규모로 모집했던 3년물 같은 경우에는 연 5.59%의 고금리를 제시했지만 주문이 100억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LG U+의 신용도가 AA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탄탄하게 실적을 좀 갖추고 있는데 회사채 발행 시 이렇게 미매각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나솔루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신용도가 높습니다. AA- 등급을 갖고 있는데 회사채 1,500억 원어치를 이제 발행을 계획했는데 주문이 130억 원대에 그쳐서 굉장히 큰 규모로 미매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마저도 연 6%의 금리를 내세운 2년물에만 130억 원의 수요가 들어온 거고요. 최대 6% 이상의 6.168%의 금리를 제시한 3년물은 한 건도 주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자 비용 부담을 크게 좀 안게 됐는데요. 5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주가 변동성이 좀 높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보시면 오늘 상승 탄력 좀 높이다가 그대로 무너져 내려갔는데요. 오후를 기점으로 시장 힘이 빠지게 되면서 동시에 하락이 전환이 됐고 하락폭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3거래일째 하락이고 이와 더불어 수급도 양 매도세가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세아특수강입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 네옴시티는 홍해와 인접한 사막 그리고 산악지대에 서울의 44배 크기로 스마트 도시를 짓게 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에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전에 나섭니다. 원장관은 다음 달 초에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네옴시티와 관련을 엮이는 종목들 최근에 급등세가 상당히 높게 나오죠.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세아 특수강이 아닌 성신양회였습니다. 리스트에는 없는데요. 이 성신양회가 네옴시티 건설 사업을 참여하고 있다는 일부의 언론 보도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성신양회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원활한 입찰을 위해서 연내 현지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개별적인 종목이 부각되자 나머지 종목들도 현재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매기가 좀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아 특수강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일봉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요. 지난 8월부터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신고가가 나왔고 9월은 조정의 달이었습니다. 9월을 좀 거친 다음에 10월 들어서 다시 한번 네옴시티 이슈에 따라서 들썩이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면서 현재는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7% 정도의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혜성의 관심사기 리스트 증권통통에서 확인해봤고요. 특징주 3가지 뽑아서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 시간이었습니다.